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지만 또 환상적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꿈을 통해서 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광당 화재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날 범인을 만약에 잡았다면 저는 혹시 지한과 소은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같은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이 아까 여기 그 대기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지환이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죠? 감독님 마이크를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네. 다른 없다. 이 영화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환이 개입을 하기 전과 개입을 한 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같은 결론이 일어나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또 과거가 바뀌지만 지환이 개입을 하면서 윤정이 있는 곳으로 점점 범인을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것이 개입을 함으로써 해결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개입을 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그 강영철이 뛰어가려고 방향을 트는 장면도 잠깐 있었어요.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영화에 그려봤는데, 개입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만약에 여기서 범인을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아까 얘기한 거는, 범인을 잡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운명을 바꾸기가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아까 했던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두 분이 또 꿈에서 만나서 얘기를 드리시고. 네. 다음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지한과 건우가 사실 거의 만나지 않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아직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남자가 대면하게 되는, 개종식의 뒤에 숨겨둔 어떤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 같은 걸 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시계를 통해서 반지가 전달되는 장면은 정말 이후에 이제 결론을 다 알고 났을 때 봤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나, 어떤 마음을 담은 장면이었나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수정 씨는 이 장면, 사실 이 남자 배우들이 각각들과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장면, 사실 본인은 구제한 장면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극장에서 시사에서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두 장면을 사실 가장 기대도 했었고, 또 제가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장에서는 물론 미리 보질 못했죠. 근데 완성된 이 씬을 보고 진짜 좋았어요. 네, 그냥 이미 강당에 이렇게 두 분이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막 일렁일렁 사실입니다. 네. 이 영화 처음 딱 보자마자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이때부터 저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저희 영화에서 막 이렇게 치닫는 이제 지환의 액션 장면을 끝으로 이제 지환이의 마지막 얘기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왈칵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씬이었었어요, 저에겐. 네. 제가 비하인드를 잠깐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환이 반지를 이렇게 잡고선 눈을 감잖아요. 감는 장면을 찍는데 제가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 조중석 연배우가 그걸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뜨는 걸 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진욱을 찍을 때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진욱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한 거예요. 서로가 연관된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이 반지를 손에 놓고 느끼는 장면을 찍었던 게 굉장히 진짜 보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배우들끼리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왠지 좀 어떻게 찍었는지 서로 연락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일부러 이진욱 씨하고 대면하거나 서로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일부러, 통해서만 이렇게. 네, 그랬던 것보단 어차피 현장에 왔을 때 감독님이 저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니까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예, 진짜로 그 찍은 걸 감독이 보여주실 때 그 느낌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환으로서 어떤 느낌을 전해줘야지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생기고 이 장면 찍을 때 저 기억나는 게 저 지환의 눈에는 이제 건우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건우는 저를 보는 건데 그 장면 찍을 때 뭔가 저쪽에 있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지환이가 그걸 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진욱 씨가 보이잖아요. 촬영할 때. 근데 정말 이상했어 느낌이. 왜냐면은 내 공간에 진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촬영할 때. 반지 액션은 어떻게 그 촬영 전에 준비를 조금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반지를 지환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거 그 자체가 윤정이에 대한 그 마음을 아직도 깊이 아주 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반지가 떨어지고 그걸 다시 줍고 하는데 그때 그냥 윤정이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짚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잠시 너를 놓아줄게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아이고 손이 납치당했던 관객들을 굉장히 또 놀라게 만들었던 2015년에 또 소개 납치 사건인데요. 사실 사실 이때부터 반전의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드러나면서 영화의 장르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받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 정말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몸고생을 많이 한 영화지 않았을까, 유수정 씨. 네, 이때가 진짜 또 하필 되게 저희가 그 날씨 좋은 봄과 가을가를 지나서 봄 초까지도 이렇게 촬영하기도 했었는데 이때가 딱 그 11월 중순이었고요. 강원도 정말 산속이었어서 가지고 거의 한겨울 느낌이셨겠네요. 네, 정말 추웠어요. 근데 이제 추운 데다가 이제 또 저희 영화에서 비라는 그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막 비를 이제 뿌리는데 살수차를 막 뿌리는데 얘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내리는 중이에요? 예, 네. 내리지를 못하고 눈이 되는군요. 예, 아예 내리지를 못하고 막 네. 바닥은 바로 얼고 이래서 아. 촬영 전체가 많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더구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이제 저는 또 맨발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장면이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고생스러운 장면이긴 했는데 뭐 저희 영화에서 저뿐만 아니라 뭐 조정석 배우, 이진욱 배우 모두 다 이제 또 어마어마한 액션 장면이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진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꿋꿋하게 저 딴에는 촬영 분위기 좋으라고 꿋꿋하게 웃으면서 막 촬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꿋꿋하게 있으니까 추운 척을 못 하겠다고 옆에서 그래서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욱 씨는 진욱 씨도 굉장히 고생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셨네요. 네. 여러모로 이중구를 예. 겪으셨네요. 오상 감독님에게 비둘기가 있듯이 곽재훈 감독님에겐 비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데 정말 그 옛날 비 오는 날에 수초한 제목부터 비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어제 또 같이 또 상영을 했다고 하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 영화랑 많은 부분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비 오던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으로 기억나기도 해요.
감독님에게 비란? 마당을 쓰는 것. 마당을 쓰는 거? 지금 정말 조정석 씨가 통역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네. 그리고 이 촬영 기간 동안 굉장히 단련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죠. 그럼요. 촬영하면서 제가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니까 네. 굉장히 잘 통하죠. 저는 조정석 친구 만나면 촬영장에서 만나면 왜 웬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예, 저 영화 때문에. 예, 무슨 영화 일이죠. 찍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농담을 많이 했고. 오늘도 보시자마자 서로 상황극을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수정 씨까지 함께. 이게 이렇게 비는 제가 데뷔작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쩌다 보니까 비를 사용해 왔는데 비는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하나의 대기, 에테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서로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 에테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밀도가 없는 밀도가 약한 공기 속에서 서로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할 때와 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가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후반부에. 사실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설정으로 내렸는데 나름대로는 그게 또 비 얘기를 많이 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건우의 스토리, 지환의 스토리,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는 꿈이 끝났을 때는 비로 또 비가 연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하나 매개체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정 씨가 그렇게 엄 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순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영화 감독은 사실 좋은 장면을 찍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줬을 때 배우가 힘들어도 그래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산속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바지를